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달라졌거든요. 가장 좋은 건 하락장일 것 같을 때 빠져나오는 건데, 심지어 내가 삼성전자를 들고 있어도 얘가 100만 원 갈 것 같아도 25만 원에 조금씩 파는 겁니다. 다들 여기서 당연히 여기서 팔고 싶지. 모두가. 최애 주식이요?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쫄면 안 돼요. 관망하면서 남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식 정보방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친구가 없는 거죠, 그럼. 친구들이 다 보내주는데. 공부 안 하고 돈 벌 수는 없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돈을 많이 버는. 자, 안녕하세요. 황지영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의 마음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뭐 긴 말 필요 없죠. 알상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머니코믹스에서 굉장히 또 활약하고 계시고 도서팀장이신데 일주일에 방송 4번 하시고 저보다 방송 많이 하세요. 타이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팀장 말고 방송인이면서 가끔 책은 낸다.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바쁘세요. 바쁘신데 또 이렇게 흔쾌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구면이에요. 네. 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방송이 좀 더 늘었고요. 네. 아니 사실 근데 제가 알성분이 콘텐츠를 보면 굉장히 좀 편하게 하시는데 저만 보면 이렇게 유독 거리감을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제가 예전에 뉴스룸 거기서 쟁쟁한 분들을 그렇게 막 몰아세우는 걸 제가 아니 뭘 몰아세웠어요. 전 인터뷰 소프트하게 한 거예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막 던지시고 그 기억이 있어서 저는 좀 벽이 있는 네, 거예요. 약간 좋죠. 약간 벽이 건너가고 느껴져요.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하시거든요. 오늘 이제 뭐 알성무님과 친해지길 바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 시장이 변동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사실은 중동 전쟁 터지기 전까지는 막 와 드디어 맞습니다. 간다 막 분위기 엄청 좋다가 갑자기 뚝뚝 떨어지더니 이게 반복되니까 전 주식을 하거든요. 네. 저희가 작년 5월부터 네. 약간 한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맞아요. 작년 5월에 저희가 2,500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지금 5,000에서 6,000포인트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상승, 2배 막 그렇게 된 거죠. 근데 한국에서도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 6천까지 뚫어버리니까 맞습니다. 다들 워워워 너무 빨리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좀 있지 않았어요? 불안감보다는 이제 나는 못 샀는데 이런. 그러니까 제가 불안감도 있긴 한데 네. 이게 진짜 불안해서 그런 거보다 네. 내가 못 샀기 때문에 약간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빨리 올라가는 이 추세가 너무 가파르고 너무 빠르니까 어느 순간 좀 무섭더라고요. 이러다 갑자기 또 뭐가 터지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서 중동 전쟁이 터져버렸지만 네. 근데 그 6천 코스피를 견인한 것도 사실은 일부의 대기업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약수 효과로 코스닥까지 내려온다 뭐 이런 얘기도 막 기대하고 코스닥도 오르겠지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시황을 굉장히 잘 하시네요, 근데. 아 근데 뭐 주식을 많이 하시거나. 주주니까. 그럼 우리나라 경제인데 알아야죠. 네, 이 정도. 하락하게 된 원인이 이제 중동 전쟁에 대한 불안함도 있지만 네. 비단 그것만 이유일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상무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2월 28일에 네. 이런 전쟁이 시작됐고 네. 그래서 저희가 3월 1일은 휴일이었고요. 그리고 3월 2일이 대체휴일이었고 네. 저희는 그 다음 주에 그때부터 3월부터 이제 쭉 빠진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은 이란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또는 그렇게 하게 되지만 실제로 미국 주식시장은 작년 말부터 별로 안 좋았습니다. 맞아요. 네. 미국 주시장 별로 안 좋았어요. 작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부터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하락했고요. 한국 시장만 1, 2월에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약간 미국 시장이 왜 하락했냐면 그리고 글로벌 주식시장이 왜 하락했냐면 AI 버블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캐펙스라고 부르는데 AI로 돈을 벌겠다고 선언한 회사들 구글이나 메타나 이런 친구들이 AI를 하려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도 엄청 많이 줘야 되고 그러려면 GPU라고 그 엔비디아가 만드는 거 네. 이것도 많이 사야 돼. 네. 근데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수익을 남길 수 있어? 이게 이제 AI 버블론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서 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M7이 네. 작년 말보다 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AI 버블론이 이렇게 가다가 또 한 방을 맞았습니다. 엔트로픽이 만든 클라우드? 네, 클로드에서 AI 에이전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에이전트 기업들, 예를 들면 엑셀이나 또는 어도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포토샵? 네. 이런 것들을 압도하겠구나. 그럼 이 회사들이 별로 안 좋겠네? 이 회사들이 망할 수도 있겠네? 라는 두려움이
그 다음 왔고 그 다음에 온 건 전쟁이 터지면서 원유 가격이 올라갔죠. 그쵸? 그게 이제 아시아에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어쨌든 AI 버블론이 대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시대는 AI와 로봇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가장 사실 커질 산업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AI 버블로는 저도 버블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굉장히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AI가 실현화 됐을 때 네. 굉장히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단계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자본주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일부 테크 오너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AI 다음 반짝이는 분야가 있을까요? AI 다음에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 로봇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로봇 관련주는 테슬라도 테슬라, 마찬가지고. 로봇 관련주고. 우리나라는 요즘에 현대차가 그치. 로봇 관련주로 분류되고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로봇이 좀 비싸다는 문제가 좀 있고. 아직은 뭐 상용화도 안 됐고 대량 생산도 안 되고 하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먹는 거, 식량 문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후변화 때문에요? 그렇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이제 식량이 의외로 되게 희소한 자원이거든요. 돈은 복사해낼 수 있어요. 중앙은행이. 근데 복사 못 해내는 게 인간하고. 근데 인간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잖아요. 식량은 약간 아직은 대체 못 하거든요. 그치. 이미 어떤 광물이나 이런 것들이 희소 자원이 됐죠. 네. 근데 지금 당장 녹화 당일 기준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아직 중동 전쟁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어떤 일부에서는 다 팔아라. 지금 더 끝을 보고 싶으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좀 제시해주고 싶으세요? 하락장이라는 가정하에 하락장에 진입했다면 가장 좋은 건 하락장일 것 같을 때 빠져나오는 건데 저는 물타기를 좀 하지 말자. 물타기 하지 마요. 네.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차라리 물타기를 하면 네. 더 이제 신념이 생기거든요. 얘는 하락할 리가 없어. 맞아. 그리고 이제 실제로 손실도 납니다. 어제 5% 하락한 걸 사면 네. 다음날 하락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물타기 하지 말고 물타기 할 때 레버리지는 쓰지 마라. 빌려서 하지 마라. 빌려서 하지 마라. 한 방을 노리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10대부터 50대까지 남녀 해가지고 투자 수익률 나온 거 보셨어요? 네. 20대 남성분들이 네. 매섭게 이제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지 않았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레버리지 끌어쓰고 곱버스 같은 거 하시고 꼭 곧버스를 하시더라고요. 빌려서 숏을 쳐. 신기하죠. 진짜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사실 할 수 없는데 심장이 없는 거 아닐까? 심장이 있으면 벌써 두근거려서 못했을 텐데. 못하죠. 그래서 약간 하락장에는 그 레버리지 일으키고 물타기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쫄면 안 됩니다. 아, 쫄면 안 돼요 또 근데? 이 앞서 두 개를 하면 네. 점점 쫄려지거든요. 그쵸. 근데 하락장이 쫄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팔아버린다든지. 저희가 지진다고 하는데 바닥에 지져버리는, 내가 바닥을 만들어주는, 내가 만든 바닥을 또 다른 친구가 바닥을 또 내리고 서로 이제 계속 치는 거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그런 되게 있거든요. 그럼 가장 최선은 어찌 보면 하락장에서는 그냥 우선은 좀 지켜보는 게 낫다라고 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망하면서 남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주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도 요즘에는 의외로 요즘 개인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지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걱정은 많이 안 하는데 개인분들이 보면 항상 처음에 올라갈 때 사셨어야 되는데 다 올라가서 사시고 물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라갈 때 조금 아깝지만 더 먹지 못하지만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평소에 차익 실현을 좀 하시라고 빠진다 하는데 절대 안 하시고 차익 실현 하세요? 저는 무조건 합니다.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차익 실현을 항상 월간으로 10% 이상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내가 삼성전자를 들고 있어도 얘가 100만 원 갈 것 같아도 25만 원에 조금씩 파는 겁니다. 그럼 가지고 있는 거에 한 10%요? 그 종목에 그 종목에 월간으로. 월간으로 그럼 걔들은 이제 계속 현금으로 쌓아놓는 게 아니고 다음 친구를 찾는 거죠. 다음에 친구. 투자할 친구를. 결혼은 안 하고 썸만 계속. 보통 이제 사람들이 투자자의 심리가 머리 꼭대기에서 이제 팔고 싶어하는 맞습니다. 심리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많으셔서 문제예요. 다들 여기서 여기 여기 당연히 여기서 팔고 싶지 모두가 그쵸? 근데 이럴 수 없다는 거 왜냐면 고점이 어딘지 모르거든요. 모르지. 사람은. 근데 저점이 어딘지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저점이네 이렇게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점까지 기다려야지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투자할 때 전 되게 장기 투자자예요. 롱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그냥 딱 날을 정해두고 그냥 따박따박 사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냥 축적해가는. 진짜 좋은 방식입니다. 시간을 분할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너무 저점이 아닐 때 들어갈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다음에 좀 더 떨어질 때 대신 들어갈 때도 있고 사실 고점에 몰 때도 있죠. 하지만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평균치를 내보면 결국 플러스더라고요. 이야, 역시 장기 투자자. 다음 종목 고를 때는 어떤 거를 좀 보고 고르세요? 사실은 제가 또 나름 기관 투자자 출신이라서 EPS라고 기업 실적이나 이런 걸 좀 봅니다. 진짜요? 네. 도움 돼요? 그럼요. 본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건 돈 버는 기업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대로 시작되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코딩도 잘 돼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많이 정리해 주셔서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만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에서 찾아도 압축하면 30 종목 정도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주가가 못 올라가거나 가치에 비해서 좀 낮다고 생각하는 걸 또 한 주 삽니다, 살짝. 하나의 정찰벽을. 네. 그럼 내 한 포트폴리오에 있으니까 매일 보게 되거든요. 그치, 맞아.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뭐 5,000원이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이 친구 8,000원이 돼 있네? 그럼 뭐지? 이럴 리가 없는데? 더 살 걸. 네. 그러면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 친구한테 이제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맨날 뉴스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럼 차트 창을 엽니다.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냥 딱 봐도 얘가 올라가고 있어. 네. 그러면 지난번에 한 주 샀잖아요. 세 주를 삽니다. 8,000원 조금은 더. 비싸졌지만. 그럼 조금 있다 보면 10,000원이 돼 있어. 거기에 빵 씹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내 포트폴리오가 막 100개 이렇게 돼요. 하나씩 보내면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더 올랐는데도 그냥 사요? 삼성전자 지난해 봄에 5만 원이었어요. 지금 30만 원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라는 게 올라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뭐 수많은 사람들이 돈 벌려고 불을 켜고 네. 주식을 보고 있는데 네. 올라가는 게 좋은 걸까요? 내려가는 게 좋은 걸까요? 올라가는 게 좋죠. 근데 내려가는 걸 왜 사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내려가는 게 언젠간 오르겠거니. 그러니까 그 언젠간 사면 되거든요. 근데 그 언젠가는 모르는데 언젠간 산다고 계속 거기에 물 탄다고 하죠. 항상 올라가는 거를 추격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 네. 올라가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를 모르니까 문제죠. 그렇죠? 요즘 지켜보는 게 몇 개 정도 되세요? 저는 한 5개 정도. 5개 정도로. 네. 정말 중요한 게 진짜 사실 이렇게 한 명씩 보내놓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계속 뭔가 지켜볼 수 있게 계속 여지를 두고 깔아놓는 거. 그런데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차익 실현을 해놓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걔가 이렇게 가고 이 친구가 힘이 없을 때 얘가 또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전체적인 평균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한 종목에 목매서 끝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한 명을 보냈어요. 네. 얘가 올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좋았어. 내 감이 맞았구나. 세 줄 더 샀는데 네. 떨어지네.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손절. 5,000원 샀는데 8,000원에 3명 보내면 4명이죠? 네. 근데 2,000원 됐어. 네. 손절하는 거죠. 근데 4명에서 손절했는데 다음날 봤더니 혹시나 했더니 갑자기 빵 뛰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5명 보내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트를 보고 어떤 분은 그 시그널 같은 걸 해놓고 어떤 분은 물어보죠. 시그널 해놓는 게 뭐예요? 그 차트랑 여러 가지 EPS랑 해서 퀀트들이 퀀트. 그거 요즘에 코딩도 할 수 있습니다. 맨날 퀀트 투자하는데 그게 솔직히 전 잘 몰라요. 뭐예요? 퀀트가 이제 퀀터테이티브의 앞에 띈 건데 네. 숫자적인, 양적인 이런 뜻인 거죠. 그게 돼요, 근데? 되죠. 퀀트는 이제 약간 기술적 분석이 아니고 그냥 კვant는 이성적인 사람들이거든요. 막 분석해서 그러니까요. 이게 돈을 이렇게 버니까 주가가 이렇게 할인하면 요게 되겠지. 네. 적절히 한 4, 5년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위기 같은 거 나면 사람들이 그런 거 안 보잖아요. 비이성적이죠. 네. 그래서 퀀트 펀드들이 굉장히 잘하다가 4년마다 하나씩 다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지만 퀀트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모든 파생 상품 뒤에는 퀀트라고 부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요즘에 엔트로피 이런 데다가 자 네가 퀀트 분석가라고 생각해. 그리고 분석해봐. 그럼 합니다. 근데 그게 꽤 효과적으로 잘 맞았나요? 좀 적중하는 편이었나요? 그게 이제 도움 정도로 치면 한 30% 정도? 이 친구가 찾은 거 그리고 친구한테 물어봐요. 친구요? 너 이 종목 아니야? 그렇게 약간 보시는 거예요. 대중들이 그렇죠.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는지. 그렇죠. 언론도. 언론 헤드라인에 나오면 거기가 이제 꼭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걸 종합해 보면 네. 어쨌든 경제 뉴스 관련해서 이걸 좀 보는 게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주식 투자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를 항상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차익 실현하면서 데려간 애들도 있지만 네. 쭉 안 팔고 계속 가져가는 그런 애들은 없어요? 아, 그런 친구들도 있죠. 배당 많이 주는 거. 아, 배당. 워렌 버핏의 코카콜라 같은 거. 아. 맥도날드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느꼈겠지만 정유주나 이건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들은 수익을 못 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적자는 가끔 내도 결국은 수익을 내거든요. 그 회사가 그 번 돈을 가지고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고 배당을 준다. 맞아요. 그러면 7% 5% 배당 주면 정말 좋죠. 쭉 데려가는 건 어쨌든 배당주. 네. 근데 이제 너무 좋은 주식 있으면 데려가야죠. 최 주식 같은 건. 최애 주식. 최애 주식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상무님에게? 최애 주식이요? 우선 대부분 그런 회사는 오너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동전주들 말씀하시죠. 아니요. 큰 회사야. 오. 근데 뭐 예를 들면 풍산 같은 거죠.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네. 어쨌든 가끔 보입니다. 근데 오너가 누구지? 모르죠. 그런 것들이. LS 일렉트릭. 오너가 누구지? 모르죠. 근데 오너를 안다는 건 그건 이미 오너까지 드러났다는 건 시장이 다 안다는 얘기고. 이 알짜들이 있어요. 알짜 중소도 아닌데 엄청 큰 기업이죠. 중견. 네. 맞아요. 중견 중견 기업. 어. 그분들이 알짜입니다. 근데 좋은 기업을 시장이 그렇게 미리 알아봐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의외로 좀 늦어요. 그럼 본인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약간 조금만 뉴스를 보시면 남들보다 조금 빨리 발바닥에서부터 올라온다고 치면 한 정강이 정도부터는 알아챌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봐야 그게 보이죠? 요즘은 그 앱도 잘 돼 있고 그 텔레그램을 안 보십니다. 텔레그램을 엄청 많이 주식방 같은 게 이제 있죠. 보세요. 네. 정보 공유해주고. 사자도 많은데 어쨌든 그 겹치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니, 텔레그램에 주식 정보방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친구가 없는 거죠, 그럼. 친구들이 다 보내주는데. 어쨌든 그런 게 다 없는 상황에서는 본인이 발품 팔아서 정보를 찾는 수밖에 없겠네요. 공부 안 하고 돈 벌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하는 거라고요. 그런 것들도 그럼 상무님 뭔가 이렇게 뭔가 물색을 하실 때 다음은 또 한 명을 어디로 보내볼까 하실 때 네. 뉴스 같은 거를 많이 참고하세요? 아니면 본인의 삶을 봤을 때 내가 커피를 많이 마시네. 커피를 관련된 이런 걸 해볼까라고 이런 식으로 찾으세요? 지인. 근데 아무래도 업계가 그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가 아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 보고서가 하루에 한 40개씩 쏟아지거든요. 상장 기업만. 네. 근데 많이 나올 때는 시즌 되면은 막 200개씩 나옵니다. 그걸 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나 관심이 제 주변에 투자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각자 관심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이 그 보고서를 보고 또는 자기가 분석하고 이거 괜찮지 않냐?라고 하면 여러 명이 그 얘기를 하면 이게 겹치잖아요. 네. 공통 뭐네? 거기 있으면 나도 한번 볼까? 근데 괜찮아. 그럼 이제 거기 이제 체크 이렇게 하는 거죠. 나도 한번 볼까? 괜찮네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예요? 재무제표에서 뭘 보세요? 재무제표가 숫자는 누구나 보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퀀트 AI로 순식간에 분석하거든요. 그럼 다 똑같잖아요, 정보가. 그렇죠. 약간 주석 쪽에 보면 나는 무슨 사업 할 거야. 라고 써 있어요? 네. 또는 주석 같은 걸 꼼꼼히 보시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 재무제표나 보고서 보면 뒤부터 봐야 됩니다. 거기에 치부와 거기에 말하고 싶은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가 코어예요, 사실은. 앞에는 그냥 다 맨날 돈 얼마 벌었어요, 주주 누구예요. 맞아요. 그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작성하는 거고 뒤에는 꼼꼼히 작성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잘못 공시하면 문제가 좀 생기고 근데 또 공시를 안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몇 번씩 보는데 거기거든요. 그럼 재무제표를 사실 보라고 하잖아요. 네. 저 이제 예전에 조금 공부해봤다고 막 재무제표 보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AI 많은 기업들은 기술은 갖고 있지만 돈은 못 버는 게 초창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은 재무제표로만 봤을 때는 사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주식을 사는 기준이 다른 거죠. 그걸 성장주라고 부르고 성장주라는 건 돈을 못 버는데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여.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게 만약에 다 허구면. 대부분 허구죠. 가능성만 있어요. 근데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약간 눈여겨보고 있다가 한 명 보내고 세 명 보내고. 여장 관리하고 있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고시 합격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가치주가 되는 거잖아요. 꾸준한 수익이 보장되는 네.
그때 타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아마존도 옛날에 굉장히 오랫동안 적자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테슬라도 옛날에 굉장히 오랫동안 적자였어요. 맞아요. 지금도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성장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아, 그래도 얘네가 앞으로는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네. 근데 일부에선 아니다. 그거 다 반영돼서 이미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싸울 때는 차트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센가? 누가 지금 아, 팔려고 하는 자와 살려고 하는 자. 그렇죠. 그 힘의 싸움을. 네.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으면 아, 산 사람들이 이제 쫄리겠구나. 올라가면 아, 이제 사는 사람들이 더 자신만만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뉴스도 보고 내 계좌도 보고 가격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차원의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 그래프를 2차원으로 그리지만 실제로는 거의 멀티 디멘션이에요. 이 많은 팩터들이 입체적으로 영향을 줘서 가격이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맞아.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버는. 돈을 많이 버는 거 중요하죠. 많이 벌려면 일확천금으로 하루에 이렇게 다 벌 수는 없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아니요, 그냥 월급을 많으면 좀 잃어도 상관없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얘기는 돌려 하는 건데 본업에 충실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 주식 투자로 내 인생이 바뀌진 않거든요. 초기에는. 근데 내 본업에서 커리어를 더 잘 쌓고 승진을 빨리 하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투자해야 성공하는 거죠. 맞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달라졌거든요. 저 시작할 때만 해도 되게 투기적이고 펀더멘탈하고 같이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대상으로서 되게 빈약했어요. 그래서 다 부동산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하고 그나마 같이 가는 게 부동산이었고 맞아요. 이제 주식시장도 우리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 시작하시는 분들이 투자하기 되게 좋은 상황이 됐어요. 약간 룰대로 가고 펀더멘털대로 가고 그래서 잘 지금 익혀놓으시면 나중에 저는 그렇게 못했지만 한 20-30년 후에 노후나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부 주식시장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여쭤봤는데 경제 상황, 시장 상황을 알장모님과 함께 일부에서 짚어봤습니다. 원론적인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초를 튼튼히 하자. 그래서 2부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각자의 이제 시나리오를 좀 토대로 해놓고 어떤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